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간호사 민진숙입니다. 소아천식과 함께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이죠.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병원 소아청소년과 서동인 교수님께서 도움 말씀 위해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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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절기가 되면 콧물, 코막힘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알레르기 비염은 코가 안 좋아 생기는 코에 생기는 알레르기 질환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4가지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콧물이고요. 네. 코막힘, 네. 재채기, 네. 그다음에 코를 가려운 듯 비비는 증상. 아, 이 4가지가 한꺼번에 생길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이 중에 뭐 한두 가지만 있는 사람도 있죠. 그게 네. 자주 반복되면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네.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했는데 진단 기준에 알레르기 검사가 꼭 들어가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네네. 임상적으로 붙이는 네. 알레르기 비염 진단의 아. 뜻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늘고 있고 특히 소아 및 청소년 환자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아마 환경 인자가 아. 클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사실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처럼 네. 너무 깨끗한 환경, 아, 도시화 네.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왜 소아가 어른보다 더 많으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유를 밝혀낸 연구는 없지만 생각하기로는 네. 소아가 어른보다 더 증상을 네. 못 참아하고 아. 더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신생아나 유아기 때 아토피 피부염 양상이 있는 경우에 이후에 천식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알레르기 비염과 이전에 알아본 뭐 천식의 발생 원인이나 치료 관리 같은 것이 서로 관련이 있나요? 상당히 어려운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군요. 예. 네. 사실 이게 모든 사람에 다 생기는 건 아니고 네네. 어떠한 경향성을 보니까 네. 3가지 질환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면 네. 내가 아토피만 있으니까 나중에 비염이 꼭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그런 류의 사람군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다만 기본적으로 네. 병의 발생 기전이 알레르기라는 게 관여하고 네. 그 알레르기라는 거는 네. 주변 환경에 대한 과민 반응이기 때문에 네. 그런 체질의 사람들은 아마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알레르기 행진에 의해서 천식이 있는 아이가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기도 하지만 이 알레르기 비염의 합병증으로도 천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 다른 합병증은 또 뭐가 있는지 예.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알레르기 네. 비염이 천식을 네. 일으킬 수 있다. 네. 예, 그건 되게 유명한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근데 그렇게 막 거창하게 연구를 말하지 않더라도 네. 사람이 숨을 쉬는데 코가 안 좋으면 입을 아, 벌리고 네. 쉬니까 코가 하는 좋은 기능들, 네. 예를 들면 우리 에어컨 필터라고 말하는데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먼지를 걸러내고 하는 그런 기능이 코로서 난 입으로 곧바로 숨을 쉬게 되면 네. 곧바로 입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네. 천식이 훨씬 더 없던 천식을 생기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있는 천식이 훨씬 더 나빠지게 하는 네.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합니다. 아, 그 밖에 네. 다른 합병증들은 마찬가지로 사실은 코 관리가 잘 안 될 때 생기는 문제니까 네. 뭐 축농증, 아, 네. 두통, 네. 어떤 사람은 코가 막히니까 입을 벌리고 입으로 자꾸 숨을 쉬고 이런다고 해서 네. 치과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턱이 길어져요, 얼굴이 못생겨져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네. 한다고 그래서 요즘은 만병의 근원은 알레르기 비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뭐 결국 코로 숨을 못 쉬게 네. 생기는 모든 불편한 게 다 합병증이라고 보는 게 아. 맞겠죠. 알레르기 비염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지만 아이의 성장이랑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 소아과를 가면 되는지 어떤 검사를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일반 소아과에서도 네. 증상을 기반으로 해서 네네.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없다라는 걸 보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은 경증 질환에 원래는 속해요. 네. 근데 큰 병원을 가게 되면 알레르기 비염이니까 알레르기가 악화인자를 하는 그 알레르기를 찾기 위해서 네. 그 특이 항원이란 거를 네.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큰 병원을 오기를 권유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큰 병원에서는 실제로 코 안에 무슨
압력을 재거나 기류를 재가지고 하는 특이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소아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하는데 그런 검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굳이 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네. 그럼 알레르기 비염이 완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평생 치료랑 관리가 필요한지요? 완치란 표현을 잘 쓰진 않습니다. 아, 사실 완치란 말을 하고 싶지만 네. 애석하게도 이거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라고 하고 저는 보호자한테 얘기할 때 양의사가 쓰기 싫어하는 체질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보호자한테 많이 합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어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평생토록 치료해야 한다라고 하면 되게 우울하잖아요. 네. 근데 어른이 되면 소아 때만큼 많이 힘들진 않기 때문에 코 증상이 있지만 약을 안 쓰고도 잘 지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주로 환경요법, 회피요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약물요법을 있는데요. 각각 어떤 치료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피요법과 약물요법이 네. 두 가지는 알레르기 치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치료요법입니다. 회피요법의 경우는 나의 증상을 심하게 하는 상황을 피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혹은 그거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면 방어 도구인 마스크를 잘 쓰고 잘 씻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약물요법은 네. 약을 잘 써서 힘든 기간을 잘 넘기자. 대략 그런 작전인데요. 여전히 의사들이 제일 많이 권하는 거는 코 안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를 제일 많이 권합니다. 하지만 네. 환자나 보호자들은 제일 안 쓰는 약이 그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네.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약이나 네. 항류코트리엔제라고 하는 약을 네. 사용해서 증상을 조절하는 거를 더 많이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알레르기 비염 스테로이드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부작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부작용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예, 사실 먹는 스테로이드는 네. 상당히 상당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 앞에 얘기할 때 제가 먼저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뚱뚱해지고 키 안 크고 뭐 피부가 뭐 붉어지고 혹은 뭐 성격이 좀 더 공격적으로 바뀌고 뭐 털 많이 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몸 안에 흡수되는 스테로이드의 양과 연관이 있거든요. 천식 때 들이마시는 스테로이드는 먹는 것보다 훨씬 적고 코에 뿌려가지고 흡수되는 스테로이드는 입으로 들이마시는 스테로이드보다 양이 더 적습니다. 네. 그래서 천식의 경우는 키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네. 비염의 경우는 몸에 흡수된 스테로이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네. 다만 굳이 하나 말하자면 스테로이드가 피부를 약간 약하게 만드는데 코 안에 계속 뿌리다 보면 코피가 잘 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코피가 나는 경우에는 좀 쉬었다가 뿌려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천식 치료에서 면역요법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에서도 면역요법을 쓰는데 같은 방식인지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효과가 어떤지. 알레르기 비염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비염에서 조금 더 많이 권하고 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은 네. 심하고 안 들을 때 고려해 보라고 하지만 네. 비염은 다른 치료와 동등한 하나의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공식적으로는 네. 그 아주 어린 소아에서는 면역 치료를 권하지 않는 걸로 돼 있고 네. 그다음 조금 더 큰 아이들의 경우는 주사 면역 치료랑 네. 혀 밑에 떨어뜨리는 설화 면역 치료라는 두 가지를 권하는데 아. 그 설화 면역 치료는 미국에서 아직 승인이 안 됐고 유럽에서만 승인이 돼 있는 상태라서 네. 그래서 주로는 주사 면역 치료를 많이 권하고 최근에 들어서 한 몇 년 사이에 설화 면역 치료를 많이 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톡톡에서 3시간에 걸쳐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이들은 병 자체의 경과도 중요하지만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 조기 발견과 치료, 관리가 중요하죠. 소아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은 관리와 조절을 잘하면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는 만큼 혹시 아이들이 해당되는 증상을 보이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지금까지 진행해 민진숙 도움 말씀의 우리 병원 소아청소년과 서동인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